이번 순서는 건강한 옵쇼 시간입니다. 사람 말고 이제 네. 반려동물이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맞습니다. 마련했습니다. 네, 반려견의 주치의식이죠. 조인성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 조인성입니다. 아우, 잘생기셨네. 눈썹이 아주 진하면서 조인성. 아우. 네, 이름도 범상치 않으시고. 그럼요. 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이분의 영어로 말하면 네. surgeon. 네. 외과 말로만 듣던 그 이렇게 수술을 하는. 수술을 하신 맞나요? 네, 서전 맞습니다. 예. 오, 그렇군요. 제가 네. 알기로는 대를 이어서 이분이 또 아버님도 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아버님도 그럼 서전이시고.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수의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진료 보신 걸 많이 봐왔는데요. 네, 네. 이제 수술 좀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네.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외과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보통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나는 무서워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보시고 이렇게 하고 네. 싶다 이렇게 느끼신 거는 정말 이 존경심에서 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있죠. 네,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건강 네. 옵쇼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슬개골 탈구. 보행 상태가 어색하다면 슬개골이 탈구됐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탈구가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하지 않다 보니 보호자가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 방치하면 관절염, 십자인대 파열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건강한 옵쇼에서는 반려동물의 편안한 보행을 위해 슬개골 탈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반려견을 슬개골. 키우지는 네. 않지만 네. 반려견 중에 소형견들이 있잖아요. 이 견들이 슬개골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고 슬개골 그렇군요. 하면 이게 흔히 우리가 그냥 무릎인가 보다. 네. 대충 어딘가요? 네. 사람처럼 이 네. 무릎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강아지들도 뒷다리에만 있는 게 슬개골이고요. 아. 이 슬개골은 무릎 슬자에 덮을 개자를 써서 네. 무릎을 덮어준다 해서 슬개골이라 하고요. 아. 이 슬개골이 네. 하는 역할은 허벅지 근육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네. 굽혔다 폈다 하는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어. 만약에 이 슬개골에 들어가 있는 이 홈의 깊이가 얕다면은 네. 혹은 관절 조직이 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뭐 주저앉을까요? 뭐 부러질까요? 뭐 찢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덮개가 네. 제 역할을 못 할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강아지의 경우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거나 네. 혹은 요 근육의 힘에 의해서 계속 당겨진 힘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슬개골 탈구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네. 슬개골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이제 다리를 드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 아.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네.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저희가 엑스레이 네, 사진을 사진 지금 보여주세요. 준비해 놓고 있죠. 네. 네. 아.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동그란 뼈 보이실까요? 보여요. 네. 저게 이제 슬개골이고요. 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네, 돼 있네요. 뼈 가운데 정상적인 위치에 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 위치에 슬개뼈가 없죠. 둘 다 없는 그래요? 건가요? 보면 자세히 보면은 네. 네. 안쪽으로 조그맣게 빠져나온 게 보여요. 비쳐요? 그래서 네. 저렇게 있는 게 이제 슬개골 탈구된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빠져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좀 헷갈리는데 근데 슬개골 탈구가 의심된다. 뭐 그러면은 그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댕댕이가 이렇게 슬개골이 탈구가 탈구됐는지. 됐는지. 보호자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네. 방법은요. 일단은 산책하거나 빨리 뛸 때 깽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리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네. 아이들이 천천히 걸을 땐 또 잘 걸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문제지 하는데 산책만 나가면 혹은 아이가 막 웃었다 빨리 뛰다 보면은 네. 이제 다리를 들었다 냈다는 모습을 아니 볼 수 보통 들었다 내렸다 그러면은 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빨리 뛸 아니 때는 놀이 차원에서 이럴 수 있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안 하는 행동. 평소에는 안 하는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군요. 원래 보이면 안 되는 네. 행동인데요. 네, 네. 탈구가 있거나 혹은 다른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슬개골 탈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 바로 지금 증상에 네. 대해서 네 대표 가지가 나와 증상이 있네요. 있네요. 보시면은 네. 이제 다리를 기지개 켜듯 뒤로 쭉쭉 뻗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 이 슬개골이 들어가 있는 요 홈을 활차구라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무릎을 굽혀진 상태에서 탈구가 돼 있으면은 네. 이 홈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높이가 안 맞군요. 네. 근데 이제 무릎을 피게 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슬개골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활처구의 높이가 좀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상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좀 조립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자기가 다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다. 1번 증상이 그렇게 해석해도 네.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기지개 피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슬개골을 집어 넣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뛸 때는 자세를 잠깐 들었다 내렸다 하게 되는데 네. 천천히 걸 땐 정상적인 보행을 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산책 시간이 평소보다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잘 많이 못 걷, 금방 피곤해지니까 그런 그래서 걸까요? 원래 1시간 네. 하던 아이인데 네. 30분만 해도 보호자분께 안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이제 주저앉다든지 이런 네. 모습을 보이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뒤에서 봤을 때 다리가 11자로 곧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옷장으로 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슬개골 탈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을 모두 보이는 아들도 있지만은 네. 하나도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호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4번 네. 증상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아니면 알아보기도 좀 그러니까요. 힘들 것 이렇게 같기도 다리가 하고. 휘고. 예. 그러니까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만. 네. 뒷다리를 뒷다리만, 관찰을 좀 네. 많이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슬개골 탈구도 제가 듣기로는 뭐 병처럼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네.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슬개골이 항상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1기라 보시면 되는데 1기는 힘을 주면은 빠져요. 근데 1기 같은 경우는 금방 제대로 들어옵니다. 네. 이제 1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밀었을 때도 때만 빠지는 거고요. 그때만. 안 밀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1기고 예. 네. 2기는 평상시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네, 빠졌다 네. 들었다 하는 게 2기. 3기는 대체로 빠져 있는데 아. 이걸 세게 밀면은 들어는 가요. 근데 금방 다시 빠지는 게 3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4기는 항상 빠져 있고 이걸 아무리 세게 밀어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게 4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동물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점점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아이들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증상을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아예 못 쓴다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 오히려 아이들이 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네. 이 슬개골 탈구 상태에 적응하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가 다리를 원래 저렸는데 요새는 좀 덜지 않네 하면서 좋아졌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좋아진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네요. 슬개골 네. 탈구 미리미리 이제 진료도 좀 받아보고 다양한 네. 형식으로 치료도 받아봐야 돼. 치료에 네.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면 네, 치료법을 뭐 찾아보죠. 깁스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약물을 좀 섭취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식을 네네네. 취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슬개골 탈구 자체가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네. 많은 수의사분들은 사실 수술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예. 슬개골 탈구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문의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반려견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형견들은 슬개골이 잘 탈구가 돼서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꼭 해야 해요? 강아지가 슬개골이 탈구가 됐는데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꼭 수술을 해야만 할까요? 소형견들은 다리 관절이 약해서 슬개골 탈구가 많이 오는데 관절 예방을 위해 관절 약을 먹으면 정말 슬개골 탈구가 안 되는 건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문의를 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치료 방법, 수술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네.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네. 진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권장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도 보호자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애는 많이 불편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데 수술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개골 탈구 수술해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수술의 목적에 목적.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네. 자세히 아무래도 댕댕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조인선 하나하나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짚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우선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요. 네. 단순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체중 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체중지지요?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뒷다리 체중을
100만큼 씻지를 못하고 60에서 70%밖에 씻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다르게 아이들은 앞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다리의 체중을 더 많이 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도 앞다리의 체중이 60, 6대 4. 네, 6대 4로 이제 체중을 지지하게 되는데 탈구가 있으면은 뒷다리에 40을 딛는 게 아니라 20에서 30%밖에 딛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앞다리가 있다 보니까 앞다리 힘을 분산해서 걸으니까 보호자님들 보시면은 이게 불편한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럴 수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계십니다. 예. 아, 이 동물의 경우에는 앞다리에 더 체중을 실는군요. 사람은 이제 다리로 쓰니까 다리로 많이 지지하는데 이게 동물은 앞다리에 더 이렇게 네. 힘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만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다리에 지지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불편한 건 맞다 보니까 아.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좀 더 빨리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렇군요. 앞다리 이렇게 네. 힘 같은 거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앞 뒷다리도 불편할 때 이러면 또 관절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앞다리 관절에도 이제 어깨 관절이라든지 팔꿈치 관절에도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네. 아이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무릎 관절염인데요. 아, 관절염이 이제 생길 무릎에도 수가 있군요. 직접적으로 주변에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탈구 때문에. 지금 모형을 보시면은 네, 네. 요 슬개가 들어있는 이 활차구는 관절면입니다. 관절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요 매끄럼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탈구가 있는 애들은 이 슬개골이 이 안쪽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정상적인 관절면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긁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마모가 되고 마모가 더 진행되면은 이게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은 네. 여기는 지금 하얗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좀 이게 빨개지다가 어. 심하면은 아. 뼈까지 변형되는 경우들이 아예 지금 단계별로예요. 1, 2, 3, 4. 네. 네, 가장 심한 경우는 뼈까지 변형될 수 있는데 이런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 네, 만약에 근데 얘기를 네, 딱 듣다 네. 보니까 네. 사실은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 보면 네.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 더 나쁜 관절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나빠지는 게 있다면서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인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에서도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 십자인대 파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요. 사람들은 네. 주로 외상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우리 강아지들은 주로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인데죠. 네, 아직 계속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뭐가 사람이고 뭐가 강아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인대입니다. 네, 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아리뼈랑 허벅지뼈가 이제 네.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요. 수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힘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때 네.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은 종아리뼈가 앞으로 밀리는 걸 잡아주게 되고 네. 종아리뼈 밀리는 걸 잡아주고 안쪽으로 틀어지는 걸 잡아주게 됩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사람은 항상 힘이 위에서 아래로 실리다 보니까 네. 십자인대가 힘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끊어지게 되는 거라 보실 수 있고요. 예. 아.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무릎 구조가 이렇게 굽어져 있고 경사가 20도에서 40도 정도 경사가 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렇게 쫙 피고 있는 강아지는 없는 거죠. 네, 네. 경사져 있다 보니까 네. 종아리뼈는 항상 앞으로 밀리는 힘을 받거든요. 네. 이때 원래 슬개골에 붙어 있는 두꺼운 인대가 힘을 좀 보완해 줘야 되는데 네. 탈구가 돼 있으면은 이 인대가 힘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인대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네. 종아리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네. 틀어지면은 안에 있는 십자인대를 당겨지게 되면서 이제 더 큰 힘을 받게 되면서 끊어질 위험성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그 슬개골 탈구가 됐는지는 정확히 아는 거는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 되는 건가요? 촉진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고요. 아,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혹시 다른 부분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권장을 하시는 거군요. 무조건은 네. 아니고 권장이고. 권장. 예. 네. 수술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이들이 무조건 뭐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든지 네. 아니면 관절염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십자인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불편하게 쓰고 있는 거를 개선시켜주기 위함, 그와 더불어서 관절염이나 십자인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권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워낙 또 우리는 작은 강아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사람처럼 뭐 무릎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네. 이제 관절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어떠한 관절 영양제도 슬개골 탈구의 진행을 막아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관절 영양제 목적은 네. 관절염을 완화시켜 주거나 약간의 소염 혹은 진통 효과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이지 네. 뭐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도 탈구를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사람이 먹는 그 영양제를 줘도 됐나요? 사실 다른가요, 영양제에 뭔가?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가능하면은 이제 강아지 먹을 수 있는 약품도 있고 못 아, 먹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꼭 예. 사람 말고 강아지용으로 먹이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때까지 치료에 네.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언급해 주시죠. 예. 네, 이제 슬개골 탈구가 없거나 혹은 네. 초기 단계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꾸준한 산책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집안에서 아이가 미끄러진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아니면 패드를 깔아두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네. 아이들이 좀 비만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면은 무릎에 더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 관리도 꼭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수가 좀 높은 아이들은 점프를 한다든지 두 다리를 선다든지 이런 거는 아.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점프 이런 걸 이제 안 하는 게 좋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슬개골 탈구에 좋은 강아지의 그 운동법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들어 만나보시죠. 슬개골 탈구 증상이 심하지 않고 기수가 낮을 경우 수술보다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 운동법, 뒤로 걷기인데요. 뒤로 걷기는 다리의 바깥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발달시켜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법, 짐볼 운동입니다.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앞다리는 높은 곳에 두고 뒷다리를 낮은 곳에 딛게 하면 몸의 무게가 뒷다리에 더 실리면서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구가 심할 경우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진행하세요. 네, 우리 댕댕이도 운동법까지 다 알아봤는데 네. 일단 슬개골 탈구 와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중요한 것도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은 기수에 따라서 5%에서 50%까지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어머,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관리는 물론 꾸준한 운동과 재활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높다고 해서 수술을 좀 미루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제 예후가 더 안 좋아지거나 혹은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이제 사람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들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조그만 강아지의 그 슬개골이면 얼마나 쬐끔하겠어요. 굉장히 그 예민한 작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네. 뭐 1kg, 2kg 되는 아이들은 정말 손가락 한 마디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었는데 아, 네. 뭐가 또 슬개골 탈구 궁금하시나요? 1기부터 4기까지 딱 있다고 말씀을. 네. 그럼 어느 기수에 만약 내가 보호자가 수술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기수를 보통 권장하세요? 보통 사실 수술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네. 저희는 보통 2기에서 3기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많이 불편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 권장드리고요.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도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또 아이 그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강아지가 또 막 아프다고 막 깽깽거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수의사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믿을 만한 그런 네. 네, 수의사 선생님 만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슬개골 탈구 좀 당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려동물은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의 행복은 이제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특히 강아지에서는 보행이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 깊게 아이의 보행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아이가 평상시랑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동물들의 주치의 조인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